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세종대왕의 선함과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이 글자를 지은 세종대왕을 기리는 마음을 갖지만 사실 한글이 대한민국 안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였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이 된 후에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한자의 우수성에 매료된 나머지 한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전용 정책이 주장될 때마다 격렬하게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죠. 역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모든 분들이 한글 전용 정책을 반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신문과 잡지사에서 한글 사용이 제대로 굳어지게 되지만 국가가 공문서에서 한글 전용을 하게 된 것은 2005년 국어기본법이 공포된 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한글 전용이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국어기본법에 우리말을 적는 글자를 한글로 못 받고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도록 한 후에야 공문이 공문서를 한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지식인과 공무원은 아무나 쉽게 읽고 쓰는 대중적인 한글보다는 그들이 애써 배워 익힌 한자를 쓰는 것이 그들의 취향에 맞았던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지식인과 관료들은 엘리트 의식에 강해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글자로 의사소통하기를 즐기고 일반인이 지식인들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과 관료들의 이런 엘리트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지식인과 관료들은 일반인이 읽을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즐긴 셈입니다. 사람들이 글을 못 읽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태도는 선한 태도이고 이를 오히려 즐기는 태도는 악한 태도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 이도는 전자의 사람이었고 대부분의 지식인과 관료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세종은 문자 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영명한 군주였지만 백성들이 글자를 쓰고 읽을 줄 모르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정의 수많은 관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훈민정음 제정을 반대했지만 기어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보급하는 강단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종실록에는 훈민정음 창조 소식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한 번은 1443년 12월에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들어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다는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1446년 9월 29일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정말 꼭 적어야 할 사실만 최소한으로 적은 것입니다. 세종실록이 훈민정음을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불친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훈민정음을 쓰면 백성들에게 유익한 점을 들어 반대자를 설득한 장면을 단독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 내용을 최만리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 속에 적어두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것은 세종으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과 세종의 생각 차이가 세종실록에 훈민정음 기사를 소홀히 다루게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적어도 세종이 훈민정음을 신하들에게 선보일 때의 광경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사관의 임무였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 세부 기사는 빼고 무미건조하는 말로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글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정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 이건 우리말을 뜻하는 겁니다.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라고 짤막하게 전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면의 머릿기사로 특종을 내고 세부 설명기사를 곁들일 중요한 사건을 단신으로 처리한 신문기사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나 관리들은
훈민정음 창제가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 실록을 편찬하는 관리들이 세종 이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훈민정음의 탄생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실록에 적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작업에 참여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그 과정에 사대부들과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도 세밀하게 적었을 것입니다. 임금의 웬만한 일은 사소한 것까지 적었던 것이 실록이었으니까요. 만일 승정원의 일기가 남아있다면 실록을 편찬한 사관들이 무엇을 빼먹었는지 알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통 실록은 임금이 죽은 뒤에 사관들이 사초를 모아서 실록에 넣을 것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당시 사관들에게 유리한 논조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세종 임금이 관리들에게 훈민정음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을 배제하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누구도 4대 사상에 물든 완고한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의 개명한 지식인들조차도 한자를 숭상하는 문화 사대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식인과 관료들이 완고한 한자 우상화 사상을 깨뜨리는 건 한글 전용을 외쳤던 풀뿌리 의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 결과 국어기본법이 한글 전용 원칙을 이뤄냈고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성을 생각해서 한글을 만든 세종 이도의 선한 생각이 풀뿌리 의병의 힘에 의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고 한류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한글 전용과 국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사람이고 한글날 국경일 제정과 공휴일 지정을 추진한 사람이었으니 세종과에 속한 선한 사람이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는 그가 일반 대중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